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로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NP의 안예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뵙네요. 예. 네, 오늘은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선 시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님과 전세 사기 수법, 이게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 법정 대응법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세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중에는 사기가 아니고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단순히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세 사기인 경우와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전세 사기라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임차인을 속이는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어야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금전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건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고 예. 임차인을 속이는 사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예시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전세 사기의 예시로는 먼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른바 깡통 전세죠. 단순히 매매가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기 의도를 가진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에는 사실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붙이더라도 이미 전세금보다 매매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 빌라의 경우에는 수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국에는 감정가의 한 6에서 70%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막상 경매를 지나가면은 실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네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있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매수할 때 이제 신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가 땡땡 신탁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탁사에게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재산이 없는 임대인으로부터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금전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도록 해서 신탁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사례가 있겠네요. 일반인 분들은 이제 그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해서 임대인 분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보셨을 때 소유자가 누군지 신탁사는 아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외에도 이사 당일에 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는 임대인한테 집을 매도하고 바로 등기를 넘겨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힘과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하루 뒤인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나 이사 당일에 설정한 근저당은 그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리 임차인보다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게 돼서 문제됩니다. 전세 사기 유형들이 이렇게 저는 다양한지 몰랐거든요.
피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법이 다양하게 되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전세 계약하실 때 이런 전세 사기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애매한 매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비싼 전세 매물이나 아니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들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근저당권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중에 못 돌려받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막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연락이 안 되고 재산도 없고 부동산은 폐업한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돈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폐업을 하기도 하면은 정말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계약 당시에 이제 계약 당일에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하는 말을 녹음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네. 사기를 당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서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녹음을 하면은 이게 뭐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직접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녹음을 해 두시면 중개인들은 보통 이제 중개 사고를 대비해서 공제보험에 가입해 두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돈이 없더라도 중개인으로부터는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혹시 모르니 녹음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 팔리는 빌라를 보여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대출 이자나 입주 지원비를 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주변에서. 예, 요즘에는 뭐 화곡동에도 워낙 많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이 돈을 받게 되면 본인도 사실 사기 방조 혐의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은 보통 실제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해서 그 차액을 부동산과 매도인 그리고 명의만 빌려주는 매수인이 나눠 갖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때 보증보험 가입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이제 새로 구한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이어서 보증보험사 측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네. 악성 임대인으로 이제 보증보험사의 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사에서 아예 가입 자체를 반려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군요. 예, 요즘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무화가 되어서 임대인이 직접 가입을 시켜줘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막상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바로 앞선 첫 번째 코너에서도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럼 살펴볼게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뭐죠? 앞선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이거를 이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사가 우선 임차인 또는 이제 대출 받으신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대인으로부터 구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기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아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보증금 가입이 안 되면 계약금이나 잔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또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로 인해서 질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전입신고를 꼭 당일에 하시고 네.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이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예,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점유를 하는 요건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다음에는 나가실 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우선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허그 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 수차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일단 꼭 하시고요.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환 문구를 기재하기,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꼭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잔금, 입금, 이길 자정까지 임대인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또 삽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야 전입 신고일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선상에서 임대인 변경 시 사전에 통지한다는 문구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임차인도 모르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매도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이를 알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어차피 모든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서 이제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기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수일 내에는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갑자기 바뀔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증보험사에 그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서 보증보험을 재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임대인 이름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도 떼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떼주는 등기부 등본보다는 직접 가셔서 예,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 떼서 사이트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또 다른 사기 유형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불법 중개사무소 사기도 있는데요. 이제 가짜 중개사들이 사기에 가담하는 것인데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폭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가짜 임대인 간의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중복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사기를 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중개사무소를 가짜로 개설하기까지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국가공간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또 대리인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위임장 확인하시고 네.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도장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도장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세고 내년에도 꽝꽝 얼어붙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되면 전세 사기도 더 횡행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도 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하락하면 경매 시에 낙찰되는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제 회수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100% 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건도 그 위반하는 경우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사를 가신다든지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당일 하시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그 허그에서 제시하는 규정들만 다 이행하시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리 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뭐가 있으실까요? 요즘에 전세 사기로 찾아오는 분들을 뵈면 네. 이제 전세 사기 일당에 당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제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금 회수가 안 되면 아예 파산하거나 회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출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최대한 많이 회수하실 수 있게끔 돕지만 처음부터 사실 전세 사기 매물 계약을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이번 주제를 정해 보았고요. 네.
피해자분들께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작정하고 속이면 전문가들도 사실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진행해서 증거 모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유명한 전체 사기 일당들은 뭐 대부분 형사고소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민사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자책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모든 전체 사기 일당들이 처벌받는 날까지 저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네,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전세 계약하실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까지도 살펴보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안예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